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한 회사원이 회사에 지각을 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탓이었죠. 상사에게 혼나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는 그날을 인생 최악의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각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가 원래 타려던 기차는 쓰나미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불행이 행운이 되고 행운이 불행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세옹지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말 재수없어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나중에 보니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선조들이 이 지혜를 2000년 넘게 전해 내려왔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중국 북방 변경 지역에 한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옹, 즉 변방의 늙은이라고 불렀죠. 이 노인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답고 건장한 명마 한 마리였어요. 그 시대에 좋은 말을 소유한다는 것은 지금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북쪽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위로했습니다. 세옹 어르신, 정말 안 됐습니다. 그 좋은 말을 잃으시다니. 하지만 세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몇 달 후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북방의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원래 한 마리였던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또 달려왔습니다. 세옹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마리의 명마를 소유하시게 되셨네요. 세옹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세옹의 아들이 새로 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심각한 골절로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이 또 위로하러 왔습니다. 세옹 어르신, 아드님이 이렇게 크게 다치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옹은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세옹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북쪽 흉노족과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건장한 청년들을 징병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고 10명 중 9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징병에서 제외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옹의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옹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바뀐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교훈은 우리는 무엇이 진정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였죠. 세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완성된 소설이 아니라 아직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금세 적응해서 행복도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한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외상 후 성장 현상입니다.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8년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음대생 이씨 22세는 중요한 콩쿠르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손 손목이 심하게 다쳐서 6개월간 피아노를 전혀 칠 수 없게 되었어요. 내 꿈은 끝났어. 피아니스트가 손을 못 쓰면 어떡해. 절망에 빠진 그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우연히 음악 치료를 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장애인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손이 나을 때까지 할 일이 없어서 봉사로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치지 못하니 대신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악기를 가르쳤죠. 그런데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연주 실력을 뽐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손이 완전히 회복된 후 그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악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평생 무대에서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그 사고가 진짜 나를 찾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스트레스와 역경은 우리 뇌를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들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거죠. 또한 회복 탄력성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정신력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985년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픽사를 만들고 NXT를 창업할 수 있었죠. 12년 후 애플로 돌아온 그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 제품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성공의 무게가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에 대해 확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이끌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레이 크록은 성공적인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공황으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50세가 넘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캘리포니아의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죠.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그 작은 가게는
매일 수십 대의 밀크쉐이크 기계를 동시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기계 한 대도 팔기 힘든데 말이에요. 호기심에 그 가게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혁신적인 스피드 시스템으로 햄버거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크록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다. 그는 맥도날드 형제와 파트너십을 맺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으로 모든 걸 잃었기에 오히려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결과는 맥도날드는 전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이 되었고 크록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공황이 없었다면 크록은 평생 밀크쉐이크 기계나 팔면서 소규모 사업가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최고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게 해준 셈이죠. 월트 디즈니는 1929년 대공황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이 역사적인 대성공을 거두면서 디즈니 제국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창작 동력이 된 셈이죠. 1950년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 온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피난민 수용소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홀로 남겨진 처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결혼한 이 부부는 60년을 해로했고 5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손자 손녀만 15명이 되었죠. 할머니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빼앗아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었어요.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이유로 늦게 출근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던 아버지, 지하철 고장으로 지각한 직장인, 중요한 면접 때문에 다른 곳에 있던 여성,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 늦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그 아침을 정말 운이 없는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운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20년간 다닌 금융회사에서 해고된 4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은 청천벽력이었죠. 하지만 집에서 시간이 많아지자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해서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2년 후 그는 구독자 50만 명의 요리 유튜버가 되어 있었고 자신만의 레스토랑도 오픈했습니다. 이전 직장 연봉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죠. 해고 통지서를 받던 그날이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미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겉으로 보이는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죠. 세옹처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노자는 재앙과 복은
정해진 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화복상이라고 했는데 재앙과 복은 서로 기대어 있다. 즉 화 속에 복이,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절망하는 이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교만한 이에게는 겸손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세옹지마와 정확히 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모른다는 겸손함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나치 수용소에 극한 체험을 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잃지 않았던 그의 지혜가 바로 세옹지마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고향 티베트를 잃고 평생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달라이 라마의 이 말 속에도 세옹지마의 깊은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13세기 수피 시인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제 나는 영리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했다. 오늘 나는 현명하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고 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옹지마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000년 넘게 전해져 온 이 지혜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축 늘리기. 10년 후에는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생겼을 때 10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10년 후에도 이게 지속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둘째, 감정과 사실 분리하기. 팩트 체크.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회사를 떠나는 것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셋째, 다양한 관점 찾기. 만약에 한 가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시간을 얻었다. 다른 길을 탐색할 소중한 기회가 생겼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실패의 아픔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넷째, 성장의 씨앗 찾기. 이것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경험, 특히 힘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는 습관을 기르세요. 실패에서는 겸손함과 끈기를 배웁니다. 배신에서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질병에서는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절감합니다. 상실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다섯째, 스토리 리프레이밍.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의 인생을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주인공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일 뿐입니다.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고난과 극복의 과정이 있죠. 아침 다짐. 오늘 만날 모든 일들을 새옹지마의 눈으로 보자. 저녁 성찰.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나중에 감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 감사 일기. 힘들었던 과거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적어보기.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바로 새옹지마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또한 이 미치료에서 강조하는 고통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새옹지마와 같은 맥락입니다. 새옹지마를 체화한 사람들의 특징.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합니다. 새옹지마는 단순히 좋은 일, 나쁜 일이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의미와 성장의 기회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새옹지마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새옹지마의 지혜처럼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한 길은 여러분과 함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새옹지마라는 걸 믿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우리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입니다.